각이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나 심판 안지원입니다. 네, 각도기 각산준입니다. 네. 오늘 장 보신 소감 어떠세요? 본 소감이요? 생각보다 셌어요, 약했어요? 약했죠. 생각보다? 아니 생각보다 더 빠질 줄 알았는데 조금 하락 강도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오늘 환율도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제 생각에는 시장 굉장히 센 겁니다, 이 정도면. 그러니까 제 생각도 그래요. 네, 네, 시장이 원래 더 빠질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진 것 같아요. 굉장히 센 거고, 그런데 외국인들은 그 달러와 연동해서 계속해서 팔자를 늘릴 거거든요. 달러가 약세일 한해서는. 그러면 오늘은 견뎠는데 과연 계속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있어요. 네. 예. 확실히 물가 지표도 PC가 좀 예상을 좀 많이 뛰어넘었잖아요. 네. 그 영향이 좀 환율도 반등을 해서 시장이 좀 힘들지 않을까 하고 장중에는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마이너스 전환했는데 네. 2차전지 대형주들이 너무 잘 버텨줬어요. 오늘 아니, 버티는 게 아니라 아니고 초폭등을 해서 폭등했죠, 폭등. 네, 그래서 코스닥은 플러스 네. 0.2% 가까이로 끝났습니다. 워낙 시총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 몇 종목만 올라도 2차전지 그래서 코스닥은 그냥 지수는 플러스 나와버립니다 지금. 네. 그렇죠.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뭐 같이 움직여 버리니까요. 네네. 네. 엄청났습니다 오늘. 네, 오늘 코스피는 0.87% 하락을 했고요. 개인 투자자만 순매수 했습니다. 코스피에서 6,700억, 코스닥에서 800억 정도 순매수 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둘 다 코스피에서 3, 4천억씩 매도를 했습니다. 환율은 어느새 1,200원 초반대에서 네. 출발해서 1,323원까지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제 저기 장외 저기 어디죠? 미국 그걸 뭐라 그러지? 그 뭐지? 우리나라 외환거래 시장 말고. 네, 뭐 그냥 시간 외에서 네, 그러니까 장외거래에서 그 하여튼 저 해외 거래하는 그 NDF 요. 거래에서 NDF에서 14원인가 좀 됐었으니까 네. 약간 오른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한국 3년물 금리가 10bp 정도 급등을 했고요. 10년물은 5.5bp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네. 네, 10년물, 3년물이 딱 붙었었는데 격차가 다시 한 7bp 정도 벌어졌고요. 업종별로는 보험 업종이 제일 강했습니다. 며칠 전인지 모르겠네. 네, IFRS 17을 도입한 이후로 계속 상승세를 한 3일 연속인가요? 계속 네.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손보가 5%로 제일 상승세가 좀 셌고요. 두 번째 업종이 비금속 광물 섹터, 포스코 케미칼이 2% 올랐는데 오늘 에코프로가 15% 올랐고요. 에코프로 BM이 4.7%, LNF도 2.8%. 양극재 업체들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철강금속이 세 번째였는데요. 오늘 세아 지주사들이 오늘 다 상한가요? 좋았습니다. 세아 베스틸 지주가 상한가, 세아 특수강 18%, 세아 홀딩스 8.7%, 막 세아만 붙으면 다 올라갔는데요. 예. 세아 베스틸 지주 자회사로 100% 자회사로 세아 창원 특수강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스페이스X의 특수 합금 납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아직 확정은 아닌데 만약에 네. 되면은 일단 굉장히 좀 시장에서 핫할만 하네요. 스페이스X한테 뭐 납품을 한다니까, 직접 납품을 한다니까요. 근데 스페이스X 몇 대 만드는데? 뭐 그런 거 따지기 시작하면 안 되죠. 이래서 주식이 안 되나 봐. 네, 이래서 그런 거 단타를 따지면 못해. 안 됩니다. 맞아. 이건 묻지 말고 이런 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미인 대회라고 생각을 해서 남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도 과연 이 숫자를 따지고 있을까? 그렇지. 아니면 숫자 묻지마 안 따- 매수를 할까? 묻지마 매수를 한 거지. 그쵸. 예. 근데 이렇게 사실은 상당히 회사는 우량한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세아 그룹은. 근데 이런 주식 생각하네. 황당하네, 진짜. 네. 네. 거기 세아 쪽에 영화 보러 옛날에 자주 갔었는데. 네. 네. 그리고 제일 많이 하락한 건 건설 업종이었습니다. 최근에 조금 다 같이 떨어지는 업종 중에 하나잖아요. 네, 건설 섹터에서 DL건설, GS건설, DLENC, 대우건설, 현대건설이 2, 3%씩 하락을 했고요. 오늘 오후 신문에 보니까 젊은이들의 부채 비율이 어마무시하게 높다. 예, 뭐 어떤 자료, 어떤 보고 자료가 좀 발표가 됐는데, 뭐 청년 세대들 네. 그 하위 20%인가 부채가 소득 대비해서 한 5배라 그랬나요? 그리고 굉장히 평균적으로 부채가 많다고. 300%. 소득 대비 300%고 부채 평균이 8천만 원대고 그다음 부채 진 사람들만 따져 보면 평균 1억 네. 천이 넘는. 게다가 뭐 전세 임대 보증금 같은 건 제외하고 산정을 한 거니까요. 예. 뭐 연끌해가지고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있던가 아니면 뭐 신용 대출 같은 거 받아가지고 주식이나 뭐 코인 했던가 이런 것들 관련 대출이 포함되어 있겠죠. 진짜 여러분 진짜 딴 건 몰라도 빚 내서 투자하는 거는 정말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연끌 투자 근데 많이 하긴 한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진짜.
네, 그리고 의약품 섹터가 좀 약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그냥 바이오 섹터가 다 같이 하락을 했고요. 전기가스 업종에서 한국가스공사가 8%나 급락했습니다. 한국전력도 한 1% 정도 하락을 했고요. 가스공사 8%면 하한가인데. 하한가입니다. 야, 이 정도 하한가인데. 네, 네. 이 가격을 못 올리는 게 굉장히 네. 큰 타격으로 지금 주주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이게 참 저쪽 회사도 참 환장하는 노릇이죠. 왜냐면은 지금 엄청 올랐다면서 가스가. 아, 그렇죠. 저는 가스를 안 써서 몰라요. 네. 저도 뭐 2인 가구라서 막 많이 쓰지는 않아서. 음. 근데 비용 퍼센트로 계산하면 많이 올랐죠. 네. 네, 그 우리 막내도 얼마였더라? 거의 깎아놨잖아. 50%가 올랐다고 막 급등했다 그랬잖아요. 네. 네, 2만 원 쓰던 거 3만 원 쓴다고. 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한테 한 대 맞을 뻔했죠. 이씨. 네. 장난 아니야. 네, 근데 그만큼 진짜 뭐 큰 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은 굉장히 부담이 큰 상황인데 심지어 유럽은 사실 우리보다 훨씬 더 인상률이 좀 높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사실 한국가스공사가 가스를 사와서 이제 도시가스 제공을 하는 건데 사온 금액이 올라가는 걸 생각을 하면 사실 더 올려야 돼서 이게 참 네. 걱정이긴 합니다. 예. 지금도 힘든데 사실상 더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예. 네, 그리고 금요일날 PC 물가 지표가 좀 오늘 영향을 좀 끼쳤는데요. 헤드라인이 5.4%, 컨센이 5%니까 0.4%나 초과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컨센 대비 괴리율이 큰 거는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핵심 PC도 컨센이 4.3인데 4.7이 나왔고요. 네. 네. 그리고 뭐 여전히 근데 이 FOMC 3월 FOMC 때 50bp 인상 확률은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 18%에서 27% 됐는데 여전히 25bp 올릴 확률이 대부분입니다. 왜냐면은 FOMC 회의 의사로 봤지만 몇몇 어퓨잖아요. 어퓨 우리 다 알잖아. 메스터, 블러드, 카스카리. 한 명 또 누구 있을지 모르겠는데만 요 정도 확실한 사람들 외에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예. 그래서 페드와치에 반영된 거 기준으로 보면은 3월, 5월, 6월 FOMC 때 25bp씩 3번씩 인상을 하고 상단이 5.5로 맞춰진 다음에 연말까지는 기준금리 유지한다. 이게 네. 지금 페드와치 기준으로 컨센입니다. 조금 더 가기도 해 지금. 그래서 과도한 거야. 5.75도 좀 있어요. 5.75. 5.75까지도 조금 있어요. 조금 한 20몇 프로인가? 아, 6월 그렇죠. 이후로. 그러니까 좀 넘어간 거지. 이거는 조금. 네. 네.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가 오늘 6% 올랐는데요. 공개 매수가 드디어 끝나고 결과가 나왔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MBK 파트너스랑 유니스 캐피탈이 공개 매수 신청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65.1% 확보를 했고요. 기존 지분이 한 10% 있었고요. 전환사채 3.5%에 대주주한테 산 거 10.3% 포함하면 88.7% 대략 90% 가까이를 확보를 했습니다. 예. 네, 자진 상패 기준에는 못 미쳤지만 남아 있는 소액주주 지분이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요거를 다 장내 매수를 뭐 하거나 이렇게 해서 자진 상패를 추진할 가능성도 좀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실제로 MBK 측에서는 이 상장 폐지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어떤 방향이 필요할지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라고 여지를 좀 남겨서 시장에서는 좀 여전히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신고가를 썼습니다. 네. 왜냐면 더 비싸게 사줄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겠지. 뭐 장내에서 사면은 뭐 주가가 더 올라갈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근데 있죠. 시대를 잘못 만났어. 저도 한번 이런 상장 폐지를 당한 적이 있어요. 대주주가 그냥 다 사가지고. 이건 좋은 상장 폐지 아닌가요? 전 나쁜 상장. 나는 싸게 사가지고 아. 상장 폐지했어. 내가 매입한 금액보다. 지금도 화가 나네. 생각해보니까 15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회사 그래서 상장 폐지를 해버렸어요. 나 진짜. 그래 나중에 한참 이따 전화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실 거야 그랬더니 그때 그 종가로 다시 사드릴게요 해가지고 5만 얼마에 산 건데 3만 8천 원인가. 진짜 열받아. 슬프네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네. 저는 나쁜 상장 폐지를 당했어요. 예전에 이제 코엑스에서 이 중소기업 박람회 같은 거 열었는데 네. 그 은행 돈 지폐 막 빠르게 쓰는 기계 있잖아요. 그거 만드는 회사였어요. 예. ROE 20%씩 꾸준히 나오더라고요. 이 딱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회사.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비즈니스 구조를 갖고 있는데 너무 비즈니스 쉬웠다. ROE가 20% 유지한다. 거기다가 PER도 굉장히 낮았어요. 예. PBR도 그때 한 배 정도나 ROE 20% 유지하는데 PBR 한 배면 싼 거잖아요. 그래서 샀죠. 그리고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대주주가 횡령을 해가지고 뜬금없이 상장 폐지가 되더라고요. 돈 넘기는 거 보니까 돈이 갖고 싶었나 보다, 그죠? 네, 그러게요. 참 이런 거는 뭐 예측할 수가 없었지만 이게 업태가 안 좋았네. 네. 돈 세는 기계니까 이게 이렇게 한번. 그때 제가 열심히 이렇게 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대학생 때였는데 어떤 과장님
네. 이게 설명을 해줬거든요. 지폐 네. 세는 거 이거 어떻게 네. 어떤 기술이고 어디에 납품하고 이런 거. 그래서 참 의미가 있었는데 참 결과가 이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상장 폐지? 근데 상장 폐지됐어요. 그럼 뭐 엄청 손해 보고 폐지네. 뭐 엄청 손해만 안 했어요. 그때는 저는 이렇게 대학생 때 조막손이었어가지고 금액적으로는 엄청 크진 않았는데 퍼센테이지는 다 날린 거네. 거의 다 날렸겠네. 근데 뭐 수익 보고 일부 매도하고 남아 있는 게 상장 폐지돼서 네. 뭐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그때 한국의 주식 시장이 이런 건가 약간 이런 충격을 처음으로 받았었죠. 때를 잘 만나야 되는데 요즘에 행동주의가 아주 대세 흐름이 되면서 요즘 좋습니다. 주주들이 아주. 네. 나도 그 행동주의 하면 될 거 한 5종목 있는데.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요. 5종목 있어 지금. 씨. 많습니다. 할 거 많습니다. 네, 근데 이 시장에서도 주주 행동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늘고는 있는데 네. 어떤 거는 주주 행동 한다 그러면 막 톡톡 튀죠. SBS 같은 것들 막 소문만 나도 튀잖아요. 네. 근데 오늘 남양유업에 대해서 행동주의 펀드라고 차 파트너스라는 데가 있는데요. 네. 플랫폼 파트너스에서 나온 분들이 하는 건가 봐요. 네. 근데 여기에 정기주총 안건으로 4가지 주주 제안을 했습니다. 주주 행동주의 시작을 했는데 주가는 오히려 한 5% 떨어져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지분을 한 3% 정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추천한 감사의 선임을 제안을 했고요. 네. 감사 선임하는 대주주의 의결권이 3% 룰에 적용을 받아서 그렇죠. 3%밖에 행사가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지분 50% 갖고 있는 사람도 3%만 행사할 수 있고 3% 지분 확보한 이 행동주의 펀드도 3% 행사할 수 있으니까 네. 나머지 주주들의 이 의결권을 좀 확보를 하는 게 좀 우선이라서 요거는 그나마 통과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공개 매수를 하라라는 건데요. 남양유업이 지금 주당 82만 원에 그 한행컴퍼니가 이거 사기로 했는데 이거를 지금 소송이 걸려 있잖아요. 네네. 결과적으로 지금 1, 2심 다 이겼기 때문에 82만 원에 한행컴퍼니가 사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이는데 대주주권만 가져가지 말고 나머지 소액주주 지분 중에 절반 정도는 그래도 같은 82만 원에 공개 매수를 해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현금 배당하라 이건데요. 보통주 기준으로 주당 2만 원 정도 배당을 하라라고 했고요. 이거는 뭐 금액으로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물론 뭐 적자 규모 생각하면 크긴 하죠. 그리고 액면 분할하라. 요거는 저희가 몇 번 이야기를 했었던 건데요. 지금 남양유업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발행 주식수가 16만 6,600주인가 그렇습니다. 네, 네. 20만 주가 안 되면 요게 상장 한번 폐지. 관리 종목 들어가고 네. 또 한 번 그러면은 또 상폐됩니다. 그래서 요게 3월 정기주총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때 우선주를 추가 발행을 하는 이런 안건 혹은 뭐 액면 분할하거나 이런 안건이 통과가 안 되면 요거는 상폐되거든요. 남양 네. 우선주는. 그래서 투자자들 좀 주의가 필요한데 이거를 차 파트너스에서 액면 분할하라. 그래서 상폐가 안 되게 해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아마 이제 대주주가 바뀔 테니까 밖에 있는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상폐가 돼서 싸게 자기들이 이제 매수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듭니다. 딱 듣는 순간 그림이 좀 안 나오네. 이건 그렇죠. 듣는 순간 그림이 안 나와. 왜냐하면 기존의 남양 대주주가 이제 지분을 좀 덜 갖고 있는데 치고 들어왔다. 네. 홍 회장이 뭐 그러면 이거는 되게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인데 이미 사모펀드가 지금 소송까지 돼서 거의 그 모든 지분을 넘겨받느냐. 네, 50% 이상 이미 확보를 네.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그림 좀 안 나오는데? 네, 그래서 대주 지분이 막 SM 같은 경우에는 행동주의가 굉장히 잘 먹혔잖아요. 대주 지분율이 18%밖에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50% 이상 대주주가 이미 갖고 있는 상태에서 행동주의를 한 거라서 이 입김이 조금 약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제안 내용이 좀 그림이 안 나오는데? 제한 내용이 제안 내용 자체가 별로 그림이 뭐 이건 공부 안 하고 해도 이 정도는 하잖아. 공부가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 회사 내용을 좀 더 파악하고 뭐가 약점이 있는지 보고 어떻게 해야 회사가 좋아지는지를 보고 이렇게 회사가 좋아질 수 있으니 이렇게 하시오 라고 하는 게 주주의 행동에 제대로 된 제안이지 이건 회사 재산 나눠 갖자 이거잖아. 그러네요. 라이크 기획 같은 뭔가 숨겨진 구조를 발견해내서 이거 개선해야겠다라는 그렇지.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개선하면 회사가 정말 좋아하는데 왜 안 하고 있어? 빨리 이거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그림 나오는 그림인데 그림이 좀 안 나와요. 그러네요. 뒤에 다른 또 계획이 있는데 이번 3월 주총과 관련된 제안 요건만 발표를 해서 이런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이런 제안을 했고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별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주 행동 하실 분들은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게 이 그림 나오게 하셔야 됩니다. 주주 행동. 무조건 그 밀어붙여 가지고 배당 더 내놔. 그다음 분할해. 이렇게 하면 콧방귀로도 안 듣죠. 정확하게 약점이 뭔지를
파악해야 돼요. 못 하고 있는 게 뭔지, 잘하고 있는 게 뭔지, 어떻게 하면 회사가 더 좋아지는지 파악해서 그걸 치고 들어가야죠. 네. 네, 아, 그렇습니다. 답답하네.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네,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가 인공지능 언어 모델 라마라는 것을 개발자에 공개한다고 발표를 했다고 하네요. 이거는 이제 오픈 소스로 공개한다는 점에서 챗 GPT 3.0이나 뭐 구글의 이제 AI 모델과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뭐 AI 관련주들이 또 막 급등을 하고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 네. 레인보 로보틱스 뭐 18%막 급등을 하고요. 다른 뭐 관련주들도 막 많이 급등을 하는데 막 다시 막 신고가 쓰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이거 뭐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가스공사 이야기인데요. 무배당 결정을 이번에 했습니다. 사실 컨센으로도 배당을 어느 정도 하는 걸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배당을 못 하겠다라고 한 이유는 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지만 미수금이 급증해서이기 때문인데요. 가스공사 작년에 영업이익을 보면 2조 4천억입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는데 미수금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배당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주주들이 굉장히 많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가스공사 미수금이 21년 말에는 1.8조 원이었는데 22년 말에는 8.6조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지금 빠른 속도로 거의 7조 늘어나고 가까이 있어요. 늘었네요. 네, 한 해 만에. 미수금은 이제 쉽게 말하면 못 받은 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걸 미수금으로 이제 인식을 했느냐, 가스공사가 2020년부터는 이 가정용 도시가스가 원래 그 전에는 연료비 연동제 적용이 됐습니다. 연료비가 오르면 가격도 오르는 걸로. 근데 20년부터는 요거 가정용 도시가스의 경우에는 적용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인상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원료비가 올라도. 그래서 계속 못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가스공사에서 원료를 비싸게 사서 가스 제공을 하는 건데 이 원료는 많이 올랐는데 이 판매 가격을 못 올리잖아요. 그럼 이 차액만큼 손실 보는 만큼을 손실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미수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거 못 받네 그럼. 그렇죠. 네. 그래서 미수금이 이렇게 한전은 적자가 쌓이잖아요. 네. 적자가 막 30조 이렇게 쌓이는데 가스공사는 미수금이 8.6조까지 막 이렇게 쌓이는 구조입니다. 조금 이걸 다른데요. 어떻게 미수금으로 처리할지 좀 신기하네요. 네, 그건 좀 네.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액주주 연대가 이 도시가스 사업자들을 상대로 미수금 반환 소송과 채권 추심에 나서라라고 한국가스공사에 요구를 하고 있고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미수금을 방치했다라는 사유로 이사와 감사를 상대로 주주 대표 소송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해서 지금 주주들의 반발도 좀 거센 상황이고 배당을 원래 잘 하던 기업이 배당을 안 하니까 목표가는 하향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겠죠. 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연간 배당 조망을 빵원으로 수정을 했고요. 목표가는 6만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25% 내렸습니다. 메리츠에서도 미수금이 안정화되기 전까진 회계상의 이익에 가치를 부여하기 어렵다. 당연히 그러겠죠. 영업이익은 뭐 2조 4천억씩 굉장히 잘 나오지만 네. 미수금이 이렇게 쌓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익이 아닌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회계상의 이익 2조 4천억짜리 이익을 어느 정도 가치 부여를 할 줄을 모르겠다라는 코멘트죠. 네. 그리고 올해는 또 금융 비용도 많이 증가를 해서 순이익이 전년 대비 34% 정도 줄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목표가도 6만 2천 원에서 4만 원으로 하향을 시켰고요. 이외에도 뭐 하나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다 목표가를 일제히 하향을 해서 오늘 8%나 한국가스공사가 급락을 했고 네. 그리고 지분 갖고 있는 한전도 한 1% 정도 떨어졌습니다. 야, 근데 이게 지금 젊은 세대 지금 그 카드 연체 이런 거 느는 거 아세요? 연체가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네, 심각합니다. 이거는 약간 위험 요소니까 앞으로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렇죠. 지금 1금융권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도 연체율이 지금 올라가는 이 방향성은 자리를 잡았거든요. 물론 네. 절대치는 아직은 낮지만, 네. 근데 2금융권, 3금융권으로 갈수록 이 연체율이 좀 빠르게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걱정이네요. 네. 네. 그리고 정부에서 이 소주값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라는 보도가 좀 나왔는데요. 출고가 인상이 좀 예상이 됐죠. 작년도에도 소주가 2월 달에 가격을 인상을 했고 맥주가 3월 달에 가격을 인상을 해서 이번에도 안 그래도 주정 가격 오르고 막 하다 보니까 2월쯤에 아니면 뭐 곧 이제 소주 가격이 오를 거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면서 네. 지난주인가 그때 소주 맥주 회사들이 주가가 좀 좋았잖아요. 네. 좀 상승하곤 했었는데 정부에서 출고가 적정성 여부 그리고 주류업계의 이익 규모, 경쟁 구도를 살펴보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이 원가 상승을 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소주 가격까지 인상을 해야 되냐? 과연 그게 적절한 수준인지 한번 따져보겠다라는 의도이고요. 현재 지금 청담이나 압구정 상권 쪽에서는 소주 한 병당 7,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예. 주요 도심에서도 6,000원대 가격이 좀 보이기 시작을 해서 실제 시장에서는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소비자 체감하기에는 좀 인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출고가 가격 인상은 좀 정부에서 최대한 좀 제한을 해보겠다라는 움직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도수를 다시 25도로 올리는 거예요. 쓰게 네, 세게 올리는 많이 못 거죠. 먹게. 그렇지. 그러면은 비싸져도 괜찮잖아. 옛날에는 10년 전만 해도 요즘에 우리 뭐 모임 가면 소주 막 10병, 15병 쌓아놓잖아요. 네. 그렇게 못 먹었어요. 아 비싸서? 아니, 너무 독해서. 써서? 아 독해서? 써서가 아니라. 아 독해서? 아니 뭐 써서 안 먹나 술을? 그건 아닌데 독해서 그렇게 많이 못 먹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뭐 어느 순간부터 이게 약해지니까 막 16도? 뭐 지가 포도주인 줄 알아. 그러니까 너무 약해지니까 막 먹어 제끼는 거야 사람들이 지금. 다시 30도 갑시다. 북한에 가니까 다 45도, 50도도 막 옛날에 북한에 한번 간 적 있었거든요. 그냥 넘어간 거 아니고 정식적으로 간 적 있었는데 거긴 다 25도, 35도, 40도 막 이래 술이. 뭐 한 병만 먹으면 되잖아. 둘이 모여서. 네. 네, 선미 물가 상승이 조금 제한되면 좀 부담이 덜한다는 측면에서는 괜찮은데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이런 이슈들이 주가를 많이 짓누르죠. 네, 은행주도 그렇죠. 그렇고 뭐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다 막 가스 가격, 전기요금 못 오르게 막는 거, 뭐 소주값 인상까지 다 이런 비슷한 항목들이 좀 참 이게 진퇴양난인 것 같아요. 상황은 이해가 되긴 하는데 말하기 힘드네. 어떻게? 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